개구리 왕자. 한 왕국에 꽃처럼 화사하고 어여쁜 공주가 있었어요. 왕은 아리따운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공을 선물로 주었어요. 공주는 해님을 닮은 황금공을 통통 던지고 받으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높게 던져진 공이 깊은 우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공주는 우물 앞에 앉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그만 개구리 하나가 불쑥 나타나서 말을 걸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공을 가져다 드릴게요. 공을 찾아주는 대신 저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그리고 공주님이 먹는 밥을 나눠주고 공주님의 침대에 재워주세요. 공주는 꼭 공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덜컥 개구리와 약속을 하고 말았지요. 개구리는 어두컴컴한 우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더니 순식간에 황금공을 건졌어요. 공을 받은 공주는 활짝 웃더니 개구리를 두고 궁전으로 쌩 하고 달려가 버렸어요. 다음 날 저녁, 개구리가 궁전으로 찾아와 창문을 탕탕 두드렸어요. 공주님, 저와 하신 약속을 잊은 건 아니죠? 어서 들여보내주세요. 공주는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왕은 공주를 꾸짖었지요. 공주야, 개구리와 한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 한다. 공주는 싫었지만 개구리와 밥을 먹고 봄놀이를 하며 놀아주었어요. 밤이 되자 개구리가 공주의 침대 위로 폴짝 뛰어올라왔어요. 공주님, 내 뺨에 키스해주세요. 공주는 꾹 참고 개구리에게 입술을 갖다 대었어요. 개구리의 뺨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공주는 개구리를 덥석 잡아 침대 밖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바로 그때 펑 소리와 함께 멋진 왕자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나는 사실 개구리가 아니라 이웃나라의 왕자랍니다. 그런데 못된 마녀가 저주를 거는 바람에 개구리가 되고 말았지요. 아름다운 공주님의 키스가 저주를 풀었어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공주의 두 뺨이 장미처럼 붉어졌어요. 공주는 수줍어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공주와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적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살 집을 직접 짓기로 했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지푸라기는 가볍고 쉽게 구할 수 있어.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나무로도 충분히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내 돼지는 이제 겨우 벽돌을 쌓기 시작했네요. 나는 벽돌로 집을 지을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도 들겠지만 그만한 보람이 있을 거야. 집 짓기를 다 끝낸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막내 돼지를 보더니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막내 돼지 좀 봐. 막내 돼지는
아직도 집을 다 못 지었어. 형들이 놀려댔지만 막내 돼지는 꿋꿋이 집을 지어 멋진 벽돌집을 완성했어요.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사는 마을에 몸집이 크고 배가 고픈 늑대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가 사는 지푸라기 집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줄래? 어림도 없는 소리. 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집을 혹 불어서 휙 날려버리겠어. 늑대가 훅 하고 불자 지푸라기 집이 그만 휙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가 사는 나무집으로 재빨리 달아났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를 쫓아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줄래? 어림도 없는 소리. 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집을 혹 불어서 휙 날려버리겠어. 늑대가 훅 하고 불자 나무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겁에 질린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막내 돼지가 사는 벽돌집으로 재빨리 달아났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를 쫓아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좀 들어가게 해주겠니? 어림도 없는 소리. 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집을 혹 불어서 휙 날려버리겠어. 하지만 벽돌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곰곰이 생각하다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막내 돼지는 재빨리 벽난로에 불을 붙였어요. 으악! 너무 뜨거워! 굴뚝을 타고 내려온 늑대는 그만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늑대를 물리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당나귀와 소금. 어느 마을에 소금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상인에게는 게으른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지요. 어느 날 상인은 시장에 팔 소금을 당나귀 등에 가득 싣고 길을 나섰어요.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삐끗 미끄러진 당나귀가 그만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상인은 고삐를 힘껏 당겨 물에 빠진 당나귀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나귀 등에 있던 짐이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당나귀가 물에 빠졌을 때 소금이 녹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걸? 당나귀는 꾀를 생각해내고는 싱긋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또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당나귀는 실수인 척 개울에 풍덩 빠졌어요. 이런,
비싼 소금이 또 다 녹아버렸잖아. 상인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울고 말았어요. 며칠 후 당나귀의 속셈을 눈치챈 상인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당나귀 등에는 소금이 아니라 보송보송 새하얀 솜이 가득 실려 있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당나귀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짐이 가벼워지는지 난 이미 알고 있지. 당나귀는 몇 걸음 가다가 또다시 일부러 개울에 퐁당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가벼워졌을 줄 알았던 짐이 오히려 훨씬 더 무거워진 게 아니겠어요? 솜이 물에 녹기는커녕 물을 흠뻑 빨아들여서 엄청나게 무거워진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간 당나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한 마을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다음 날 저녁 여우의 집으로 두루미가 찾아왔어요. 자, 맛있게 먹으렴.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스프를 담아 대접했어요. 여우는 냠냠 맛있게 스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루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부리 끝이 뾰족해서 납작한 접시에 담긴 스프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루미야, 벌써 배가 부르니?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여우는 두루미의 스프까지 깨끗이 싹싹 핥아 먹었어요. 두루미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며칠 뒤,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맛있게 먹으렴. 두루미는 목이 긴 병에 음식을 담아 여우에게 주었어요. 두루미는 기다란 부리를 병에 쏙 넣고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두루미처럼 기다란 부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우야, 벌써 배가 부르니?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두루미는 여우의 음식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배고픈 여우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답니다. 늑대와 아기 염소 7마리.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오두막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 7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아기 염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단단히 일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아기 염소들은 눈을 반짝이며 우렁차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 염소가 저 멀리 언덕 너머로 사라지자 배고픈 늑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오두막 문을 똑똑 두들겼어요. 귀여운 아가들아, 엄마가 시장에서 맛있는 간식을 사왔단다. 문 좀 열어주렴. 바로 그때 막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절대 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저렇게 쉰 목소리가 아니야. 문 밖에 있는 건 분명 나쁜 늑대일 거야.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수군대며 하는 이야기를 전부 엿들었어요. 늑대는 목을 가다듬은 뒤 가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지요. 어휴,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래. 엄마가 맞으니까 어서 문 좀 열어주렴. 하지만 이번에도 막내가 문을 열려는 형들과 누나를 막았어요. 저것 좀 봐. 엄마 발은 하얀데 저 발은 온통 새까맣고 발톱도 아주 날카로워. 저건 우리 엄마 발이 아니야. 늑대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밀가루를 잔뜩 발라 새까만 발을 감쪽같이 감추기로 했어요.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엄마가 왔으니 이제 안심하고 문을 열렴. 하얀 발의 목소리도 곱잖아. 진짜 우리 엄마가 맞나 봐.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늑대는 집 안으로 확 뛰어들어가 염소들을 집어삼켰어요. 하지만 막내는 커다란 시계 속에 숨어 겨우 늑대를 피할 수 있었지요. 얼마 후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 염소는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시계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막내 염소는 엄마를 보자마자 으앙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늑대가 들이닥쳐서 누나와 형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엄마 염소는 당장 집 밖으로 나가 주변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얼마 뒤 엄마 염소는 근처 숲에서 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늑대를 발견했어요. 엄마 염소는 재빨리 커다란 가위로 싹둑싹둑 늑대의 배를 잘라 열었어요. 다행히 모든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뱃속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지요. 엄마 염소는 커다란 돌덩이로 늑대 뱃속을 가득 채운 뒤 꼼꼼하게 꿰매버렸어요. 잠시 후 늑대가 눈을 끔뻑이며 낮잠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난 늑대는 너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우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자 뱃속의 돌멩이가 우르르 앞으로 쏠렸어요. 풍덩! 늑대는 그만 저 깊고 깊은 우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금발소녀와 곰 3마리.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랑스러운 소녀가 살았어요. 소녀는 탐스러운 금발을 늘 하나로 묶고 다녔어요. 어느 날 아침, 소녀는 숲속을 거닐다가 자그마한 집 하나를 보았어요.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배가 몹시 고팠던 소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집안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어요. 마침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죽이 담긴 그릇 3개가 올려져 있었어요. 소녀는 먼저 아주 커다란 그릇에 담긴 죽을 한 입 떠먹었어요. 이 죽은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못 먹겠어. 이번에는 조금 큰 그릇에 담긴 죽을 먹어보았어요. 이 죽은 너무 차가워서 못 먹겠어.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그릇에 담긴 죽을 먹었어요. 맛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딱 맞아. 소녀는 작은 그릇에 담긴 죽을 맛있게 먹어치웠어요. 죽을 다 먹은 소녀는 거실에서 의자 3개를 보았어요. 소녀는 먼저 아주 커다란 의자에 올라가 앉았어요. 어휴, 이 의자는 너무 커서 불편해. 이번에는 조금 큰 의자에 앉아보았어요.
에구구, 이 의자도 너무 커서 못 앉겠어.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이건 나한테 딱 맞는걸? 하지만 의자가 부서지는 바람에 소녀는 바닥으로 쿵 떨어졌어요. 소녀는 얼얼한 엉덩이를 문지르며 2층 침실로 갔어요. 소녀는 먼저 아주 큰 침대에 올라가 누웠어요. 이 침대는 너무 딱딱해. 이번에는 조금 큰 침대에 누워보았어요. 이 침대는 너무 푹신푹신한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침대에 누웠어요. 아,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푹신하지도 않고 딱 좋아. 피곤했던 소녀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사실 소녀가 잠든 집은 곰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보금자리였어요. 산책하러 나갔던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은 배가 고파져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돌아온 곰 가족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내 죽을 먹은 거지? 아빠 곰이 투덜댔어요. 세상에, 내 죽도 엉망이에요. 엄마 곰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 죽을 아예 다 먹어버렸잖아. 아기 곰도 칭얼댔어요. 이윽고 곰 가족은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았어. 아빠 곰이 말했어요. 내 의자에도 앉았나 봐요. 엄마 곰이 곤란한 듯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거 좀 보세요. 내 예쁜 의자가 부서져 있어요. 아기 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곰 가족은 헐레벌떡 계단을 올라가 침실로 갔어요. 내 침대에 올라가 누웠나 보군. 아빠 곰이 혀를 찼어요. 어머나, 내 침대에도 누웠나 봐요. 이부자리가 엉망이야. 엄마 곰이 힘없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내 침대도 엉망이에요. 어라? 누가 내 침대에 누워있어요. 아기 곰이 소리쳤어요. 아기 곰의 외침에 소녀는 그만 화들짝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곰 3마리를 본 소녀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후다닥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소녀는 걸음아 나 살려라 열심히 뛰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답니다. 사자와 생쥐. 어느 깊은 숲속에 커다란 사자가 드르렁 드르렁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는 사자 근처에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생쥐의 재채기 소리에 그만 사자가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감히 날 깨우다니 잡아먹어버릴 테다. 사자는 커다란 앞발로 생쥐를 확 낚아채고는 입을 쩍 하고 크게 벌렸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다음에 제가 사장님을 구해드릴게요. 우습구나. 내가 나를 구하겠다고. 조그만 생쥐 녀석이. 사자는 껄껄 웃었지요. 좋다.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생쥐는 숨을 헐떡대며 재빨리 달아났어요. 다음 날 사자가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생쥐는 사자가 끙끙대는 것을 보고는 조르르 달려왔지요. 그리고는 이빨로 그물을 갈기 시작했어요. 고맙구나.
내가 정말로 나를 구했어. 그날 이후 사자와 생쥐는 오손도손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